네, 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이제 개학을 하고 지도 교수님을 만나 뵈는 많은 대학원생 분들이 자신의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여쭤보기도 겁이 난다. 자,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수님 대하기가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자신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참 자기 지도 교수인데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갑갑합니다. 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 어쨌든 뭐 대충 상황을 보면요. 그 지도 교수님들께서 어떤 이제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실 때 보면 기본적으로 연구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연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연구 문제 또는 뭐 구체적으로는 연구 가설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죠. 그게 뭐 양적 연구 즉 통계 분석이 됐든 아니면 뭐 인터뷰 조사라든지 뭐 사례 조사 같은 질적 연구든 어쨌든 양과 질을 가리지 않고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찾아서 그것을 대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이 연구 설계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구 설계를 뭐 가령 페이퍼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뭐 주로 보면 제3장 연구 방법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 코너에다가 쓰겠죠. 이 연구 설계 내용을. 자 그리고 이 방법론을 대입을 해서 어 이제 풀어내는 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 예컨대 제4장 뭐 연구 결과 뭐 요런 데서 이제 풀어내겠죠. 그 대부분 논문을 좀 처음 쓰시거나 아니면 논문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이라고 하면 요 부분에 정말 많은 치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상 뭐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이게 거의 논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부분만 생각을 하고 나면 3장하고 4장 쓸 수 있겠죠. 예. 3장하고 4장 정도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장하고 2장은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1장이 뭡니까? 서론이잖아요. 2장이 뭡니까? 주로 보면 이론적 배경입니다. 하물며 저 끝에 5장, 예, 5장 결론. 여러분들 3장하고 4장하고 요거만 쓰면 이 결과를 요약해서 결론을 쓸 수 있다.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서론하고 이론적 배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연구 설계해가지고 이 문제를 던지게 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장은 어떻게에 해당되는 문제죠. 그런데 1장과 2장은 왜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연구를 왜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이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이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하는지가 설명이 안 되면 이 연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연구를 왜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서론,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해서 연구 필요성의 문제인데,
연구 필요성이 설득이 되지 않으면 그 연구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연구 필요성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냥 떼쓰듯이 나 이런 문제 풀 거야. 막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 연구 필요성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학술 연구 논문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려면 이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근거가 잘 제시되어야 우리는 논리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술 연구 논문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근거가 그냥 어저께 꿈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와가지고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아주 사적인 이야기나 주관적인 생각을 근거로 내세우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학술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까? 어떤 게 더 학술 연구 논문에서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당연히 학술적 근거가 제시되는 게 학술 연구 쓰는 우리들에게는 더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학술적 근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행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가 지금 던지려고 하는 이 문제와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표절이 되니까. 하지만 이제 뭔가 선행 연구에서 비스무리한 거를 검증을 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약간 달라. 근데 그 선행 연구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근거는 돼. 배경은 된다. 이 소리죠. 근데 나는 선행 연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집요하게 탁 건드려 가지고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내야만 선행 연구에서 풀었던 거하고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 차별화에 대한 논의를 결론의 요약과 더불어 해 줌으로써 이 연구의 학술적 가치가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겸사겸사 실무적 가치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면 이 연구는 굉장히 좋은 의의를 가지게 되겠죠. 자, 물론 내가 이런 연구 설계를 하다 보니 연구 설계의 3대 요소가 제가 대도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상 부분에서, 도구 부분에서, 방법적인 부분에서 모든 대상과 모든 도구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도방이 연구 설계 입장에서 보면 연구의 범위가 되는 것이고 이 대도방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내 연구의 한계가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내가 결론에서 다루어 줌으로써 후속 연구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한 과제도 던져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교수님 방에 가가지고 학생하고 둘이서 요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말 그대로 탁상 공론을 하는 거죠. 뭐 교수님 아이디어, 그리고 학생의 아이디어, 그냥 막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름다운 모형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지. 말 그대로 뭐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모형 하나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야 기가 막히다, 멋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모형이 나왔으니 설계는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료 수집해가지고 뭐 적당한 분석 방법을 대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탁상공론에 의해서 3장하고 4장 정도는 얼마든지 페이퍼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 과정을 만약에 교수님이 이끌어 오셨다면
자, 교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모형 다 만들어줬지. 야, 설계할 수 있도록 다 해줬는데 왜 논문을 못 써? 라고 하시겠지만 정작 더 중요한 왜에 대한 1장이라든지 2장이라든지 그리고 이 결과에서 나온 것을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를 모색해서 논의를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결론 제5장을 작성하는 일은 결국 수습은 학생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습을 하려고 자, 이 아름다운 모형의 근거가 되는 선행 연구들을 막 뒤져봤는데 어 그냥 선행 연구가 있어요. 그냥 뭐 재수가 좋았던 거지. 그래서 이런 외에 해당되는 부분과 결론이 작성이 되면 뭐 그러면은 수습은 학생이 잘 한 거겠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사고는 교수님이 치고 수습은 학생이 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이제 수습하려고 선행연구 조사를 했더니 야, 이거 이론적 근거가 없어요. 뭐 관련된 선행연구 건덕지가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설계는 아름답게 했지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1장, 2장, 5장이 쓰여지지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페이퍼 작업이 잘 안 돼요. 자, 이런 뒷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아이디어성으로 막 던지는 모형들 있잖아요. 그 나중에 페이퍼 작업에서 1, 2, 5장을 작성할 때 학생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모형 하나 만들어냈다고 멋진 모형 하나 만들어냈다고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조사해봐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사 후, 선조사 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조사 과정에서 모든 근거를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문제도 던지고 대도방도 작성하고 뭐 모형도 만들고 가설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학생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 요렇게 했더니 교수님이 아 이거는 나중에 하면 돼. 지금 빨리 모형부터 만들면 돼. 이렇게 지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탐색적인 연구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한다든지 뭐 개발을 한다 아니더라도 탐색적인 뭐 어떤 인과관계 연구들 뭐 충분히 있어요. 예. 하지만 이런 탐색적인 연구조차도 최소한의 학술적인 근거는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때 추론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연역적 추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 추론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세요. 연역적 추론은 이제 명제가 필요하니까 다시 말해서 선행연구라는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귀납적은 이거는 탐색적하고 좀 가까워가지고 그냥 이런 선행연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귀납적 추론도 선행연구의 근거가 어떤 근거가 필요해요. 다만 귀납적 추론은 자, 요 추론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문제가 귀납적 추론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른다 뿐이고 연역적 추론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그것을 증명한다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귀납적 추론은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모른다 뿐이에요. 이게 연역적 추론하고 차이인데 그냥 귀납적 추론은 선행연구 없어도 된다. 그냥 뭐 막 던져도 된다. 예, 문제 그냥 막 던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특히 학술적 연구에서는 더더욱이나 아무리 탐색적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근거는 제시를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분도 마찬가지고 또 지도하시는 분들도 교수님들도 좀
너무 그 학생들 지도 과정에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100% 아이디어성으로 뭐 하지는 않겠죠. 교수님도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선행 연구들 머릿속에 있는 이제 선행 연구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 삼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충분히 이제 나중에 근거를 찾을 수 있게끔 설계를 시간을 좀 이렇게 어, 좀 아껴 쓰기 위해서 예,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겠지만 제가 오늘 들었던 어떤 학생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이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논문 지도였길래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면 학생분 나중에 선행 연구 찾았는데 근거 없으면 너무 고생하거든요. 1, 2장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페이퍼 작업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설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페이퍼 작업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근거 제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더 골치 아픕니다. 그게 심사 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심사 때. 야 이거 설계 잘했네 이게 아니에요. 이 설계 왜 했는데 무슨 근거로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심사 때. 그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 교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뭐 이렇게 대답할 거냐 이거예요. 본인이 근거를 다 찾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학생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교수님이 하라고 한 모형이다 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명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